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사람인데요. 그럼 부자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가 된 사람들을 분석해보고 그들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KB경제연구소의 2021년 부자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인터넷을 열어 부자 되는 방법을 검색해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나와서 혼란스러울 지경이죠. 그 수많은 방법들을 모두 적용해 볼 수도 없죠. 지금부터 그런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끔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지출이라고 봅니다. 수입 빼기 지출을 하면 순수하게 나에게 떨어지는 순수입이 남습니다. 이것을 저축하고 잘 투자해서 불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자산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지출, 즉 빼기 되는 지출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축과 투자를 잘해서 내 자산을 많이 늘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 한 줄짜리 식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빼기 되는 지출을 줄이는 거겠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재테크를 짠테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순수입을 잘 모으고 심지어 불리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불려서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식이나 해외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분들을 동학개미, 서학개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금융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투자를 잘하기 위함이죠. 세 번째는 나의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투자를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이 내 수입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부업을 한다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끌을 모으면 티끌이 될까요? 아니면 티끌이 태산이 될까요? KB경영연구소에서 나온 2021년 부자 보고서를 살펴보면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의 원천에 대해서 항목들이 쭉 있는데 그 항목 중에 절약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지출을 줄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저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돈이 모여야 가능한데요. 그 일정 금액을 모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서 내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혹은 투자 공부를 하는데 쓴다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돈을 절약하려는 노력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짠테크를 하되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절약보다는 내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는 점,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식 하나로 정리해서 그 식에서 세 가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 두 번째는 저축과 투자를 열심히 해서 내 자산을 늘리는 방법, 세 번째는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남는 방법이 소득을 늘리는 방법과 저축과 투자를 잘하는 방법 이렇게 남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누구는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되었대, 누구는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부자가 되었대 하며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실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도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부자들은 투자를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는데요. KB연구소 2021년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의 원천의 압도적인 1위는 사업소득이었습니다. 근로소득도 아니고 부동산 투자도 아닌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부자들의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자,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1위는 사업소득으로 전체 41.6%나 차지했고 2위는 부동산 투자로 전체 21.3%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상속증여로 17.8%를 차지했고 4위는 금융투자에서 12.3%, 그리고 5위는 근로소득에서 6.8%가 나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맞죠. 진짜 큰 부자들은 우리가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익히 들어본 사람, 한 번쯤은 봐본 사람을 떠올려보면 그들이 진짜 큰 부자들이죠. 생각해보면 재벌들, 연예인, 스포츠스타, 이런 분들은 우리 모두 그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고, 이런 분들은 소득 자체가 굉장히 높죠. 재벌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죠. 딱 사업하는 분들이라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사업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들도 사업하는 사람이 맞죠? 이분들은 본인의 외모와 재능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재벌가 연예인들, 이런 분들은 벌어들인 소득을 굉장히 잘 지키고 투자를 해서 잘 불려나가신 분들이죠.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투자까지도 잘하신 그런 분들이죠.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월급쟁이들은 큰 위험 없이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은 아니죠. 위험이 따르는 만큼 큰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 이치인가 봅니다. 저처럼 소심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지 못한다,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의 인사이트를 얻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인사이트는 직장을 월급만 받는 곳이 아닌 경험을 쌓는 곳, 그리고 사업 미천을 쌓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은행에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처음부터 개인 사업을 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거래처들을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로 독립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단순히 월급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얻고 네트워크를 쌓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직장을 활용하려는 마음가짐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소설에서 주인공은 깨닫죠. 진정한 보물은 가까이 있다는 사실. 신의 전기가 곧 자신의 영혼임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곧 성공의 열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인사이트는 내가 사업가가 될 수는 없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입니다. 크게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세상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그 변화를 준비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큰 변화가 오고 어마무시한 돈이 몰리는 IT 업종에 이미 종사했거나 전공을 해서 전문 지식이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큰 부를 가져다 줄 업종을 미리 알고 그쪽 전문 지식을 미리 쌓아두었고 혹은 그 업종에 종사까지 했다면 지금 당장 사업을 차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전문 지식이 있다 한들 혹은 그 업종에 종사한다 한들 직접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런 사업가들의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 투자이죠. 사업가가 돼서 위험을 감수하기 싫은 저 같은 안정 성향의 사람이 그래도 사업가의 부를 나누는 다른 방법은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할 자신이 없다면 변화를 공부하고 주식 공부를 하자. 이게 금융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식칸으로 정리해서 그 식에서 3가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이때까지 첫 번째 지출을 줄이는 방법과 두 번째 소득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축과 투자를 열심히 해서 내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2021년 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살펴보자면 1위는 사업소득으로 전체 41.6%나 차지했고 2위는 부동산 투자, 3위는 상속증여, 4위는 금융투자, 5위는 근로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3위인 상속증여는 그냥 우리 같은 흑수저는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1위는 사업소득, 2위가 부동산 투자, 3위가 금융투자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동산과 금융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조금 아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행에서 강남 빌딩 부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이분들의 공통점은 은행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대출을 받던 시대는 담보대출이 까다롭지 않았던 시대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DSR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서 일정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본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담보대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봤던 부동산 투자의 기재들은 사실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기성세대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부동산 투자와 대출은 깊은 관계가 있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지금은 대출을 공격적으로 받기는 힘든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 등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종잣돈이라고 부릅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종잣돈을 모으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데요. 얼마까지 종잣돈을 우리는 모아야 할까요?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종잣돈은 평균 8억 원이라고 합니다.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주식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거주용 주택, 그 이어서는 거주용의 아파트 순이라고 합니다. 종잣돈 모으는 방법으로 주식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잘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에 목표 금액을 모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식이 선호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짠, 투자하기 전에 공부부터 하는 게 우선이죠. 우리 모두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